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대학을 입학하실 때도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30대 취업 준비생들은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나 기업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20대를 위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30이 넘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우리 구직 기간이 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DC 취업 컨설팅의 박소윤 대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또 알차게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김태진 MC님께서 오프닝 멘트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공기업이랑 그 금융권이 인턴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작년에는 청년 인턴으로 채용했었는데 기졸업자들만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3학년이나 4학년들 학교를 생활하는 친구들을 주로 뽑고 있어가지고 되게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청년 인턴에 관련된 제도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좀 많은 친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서윤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 면접법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하반기 넣을 곳이 없다라고 이제 네. 생각들을 하는데요. 요즘에 제약 쪽으로 이제 또 채용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약 영업에 대해서 면접법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요즘에는 의약품 영업이라고 해서 MR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이 제약 회사들이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약 영업 직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약 영업 한참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보령제약이랑 한국 아스트라제약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동제약, 대웅제약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외국계 같은 곳에서 제약회사에서 정말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제약 영업 앞서서 이제 MR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MR 채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업무죠? 네, 이 MR이라는 뜻은 이 메디컬 레프리젠테이티브라고 해서 그 제품 지역 고객 유형별로 구분된 각각의 영업팀에 있어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제품의 사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세일즈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의약품을 직접 팔지는 않아요. 근데 팔지는 않을 뿐이지 이 기본 영업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MR의 주요 업무는 이 50%가 고객과의 그 1대1 면담을 통해서 그런 그룹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제약회사의 당사의 제품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마케팅 팀하고 이런 전략 회의와 팀 회의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20%는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료 수집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및 논문 서칭 등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요, 오늘도 그동안 출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대학 시절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제약 영업에 지원한 까닭은? 네, 질문의 의도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약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들 대부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 제조 영업이라든지 유통 관리라든지 뭐 되게 많은 직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약 영업이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전공이 전혀 관련돼 있는 친구, 관련돼 있지 않다면은 이 친구가 정말 제약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제약 영업을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제약 영업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해서 제약 영업의 특징을 잘 알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실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제약영업의 친구들을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는, 자주 왔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자신이 제약영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제약영업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양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약사를 선택하지 않고 왜 영업이냐라고 여쭤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양리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약사를 하지 왜 이쪽 영업을 하고 싶냐라고 질문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양리학을 전공한 이유는 작은 알갱이 같은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직접 제가 관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2년 동안 매장에서 영업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희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약영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고요. 만약에 아니 전혀 약하고 관련이 없다. 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제약영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제약영업이란 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동차나 이런 보험이나 이런 증권 영업처럼 불특정 대상을 상대하는 영업보다는 이런 담당 지역의 의사 선생님이란 특정 대상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러한 전하는 이런 전문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능력만 있다면 그만한 실적으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최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명함을 3일 동안 50개를 모아봤습니다. 그만큼 저는 컨택력과 성과 목표 달성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좋은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답변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답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의사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네. 영업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이 질문의 의도부터 파악해 보죠. 네, 일단 의사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뚫어서 만나야죠. 네, 그 영업인이 가져야 될 특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열정인 거죠. 만나주지 않으면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열정일 거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만들어내는 끈기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고객 대응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결하는 노력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제약영업에서 정말 많죠. 의사 선생님들 많이 바쁜 경우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경향인데, 이럴 때 본인만의 서비스, 나의 서비스 정신, 나의 강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관계와 감동에 관련돼 가지고 인간에 관련된 부분, 본인만의 생각을 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물어보기 위한 질문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역시나 궁금해하시는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응용을 하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볼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객이 노 하면은 영업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업 자체는 이미 첫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의사가 만나주지 않더라도 자주 방문하면서 먼저 친해지기 작전을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또한 커피라도 사두고 가서 잠깐 인사하러 들렸다라고 하면서 저와의 만남을 꾸준히 갖도록 노력을 보인다면은 저와의 그런 대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객이 노하면 영업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답변하기 참 인상 깊네요. 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지방 영업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도의 질문일까요? 너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의도겠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참 이런 질문들은 너 그만한 열정으로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어? 이런 의도가 분명히 맞고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온다면은 무조건 저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좀 추상적인 말보다는 좀 유연성 있는 답변으로 소신 있게 이끌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주원 대표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박세현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관성 있는 거, 그다음에 유연성 있는 답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것은 직무가 좀 순환 근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아시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는데요. 답변의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방 근무도 가능합니다. 영업이라면 어느 곳이든 적응을 하며 상황 대응을 잘 해야 함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 근무에도 적응을 하면서 순환 근무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일단은 영업원의 특징,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형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하시고요. 일단은
내가 보내주신 대로 인사해서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지만 또 나름대로 또 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약간 이야기하시는 게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유연성 있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답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간에 출제된 문제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 이번 하반기 채용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질문들을 제가 예상을 해봤을 네. 때 가장 베스트로 많이 물어볼 것 같다라는 질문이요. 제약영업에 적합한 까닭이 뭐냐? 당신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제약영업을 왜 지원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약영업에 맞는 이유에 대한 강점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약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이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강점 그리고 이 강점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내가 제약영업을 할 수 있고 적합하다라는 이유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제약영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신이 제약 영업에 적합한 까닭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는 또 어떤 질문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에 뭐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위에 제약 영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시고요. 솔직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의 좀 포인트는 제약 영업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제약 영업이면은 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영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술도 좀 많이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러면 나는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그런 종사자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자기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이 다른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약 직무로 옮긴 것은 아닌가 이런 쪽으로 궁금하거든요. 제약 영업 같은 경우는 뭐 B2C라기보다는 B2B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만큼 직무에 대한 로열티, 직무에 대한 역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영업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마케팅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관계로 만들어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나한테 이렇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준비, 제약 영업하다가도 제약 영업이 아니라 회사에서 다른 분야까지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업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까지 보일 수 있는 친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약 영업에 관련된 공부를 좀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직무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정리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약 영업 면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팁만큼은 반드시 챙기자. 꿀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윤 대표님부터요. 이 꿀팁은요, 실제로 네. 이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정말 제약 영업하고 관련도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들어보니까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친구를 한번 이렇게 시켜봤는데, 병원 의사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도 좋으니까 이 동네 병원이든 어느 병원도 좋으니까 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면서 명함을 모아라. 그래서 제가 명함을 이제 모으라고 시켜서 이 친구가 아까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개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친구는 막 80개 이상 모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면접 때 가서 이렇게 어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준비된 인재라고 한다면 그 필드에서 바로 적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제약 영업은 의사를 만나든 약사를 만나든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영업의 실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미 이 동네 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컨택을 해서 인맥을 내가 만들었다 한다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제약 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친구들은 제약 영업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나 이런 약사를 만나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저는 했습니다라고 가지고 온다면 이런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열정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의 명함을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의 명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면접 시에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의 꿀팁은 또 뭔가요? 네, 저는 나만의 노하우 필살기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세현 대표님 그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애들 다 면접 명함 들고. 네, 병원에서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것도 필살기인 거죠. 예. 내가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혼자 도전도 하고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필살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 공부를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연결되죠. 뭐 영업하면은 술을 많이 마신다. 그래서 나는 술을 잘 마시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뭐 접대용 멘트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무기가 되겠지만은 요즘 뭐 의사 선생님 중에서 뭐 술을 안 마시는 분도 많고 그런 영업이 아니라 조금 취미를 관련해 가지고 영업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관련돼서는 네,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나만의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사례를 풀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같이 컨택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대모 회사에서 하는 뭐 아하 있잖아요. 대웅제약 아로나. 네, 이렇게 컨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컨택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기획서를 내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아로나민이 어떻게 하면은 더 좋다,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수험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니즈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니즈와 그 사람 니즈를 공통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좀 이야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꼭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준비하는 친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우리 제약 영업 직무에 지원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대표님. 네, 이 제약 영업에 합격한 친구들 특징 성향이 있습니다. 유두유두라고요.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제 접했을 때 좀 서비스 마인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사람을 대응할 때 이런 호응력이라든가 네네. 눈빛이라든가 이런 자주 웃는다든가 이러한 자세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제약 영업이든 영업 관리를 하든 영업에 배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런 자세나 이런 몸짓에서부터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백날 이제 말로만 하는 거에 영업이 아니라 이런 몸짓과 태도에 있어서 난 유연성 있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눈빛과 몸에서부터 보여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예. 말만 번지르르 잘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세를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연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도요. 네, 짧게 쓴소리 한번 할게요. 쓴소리. 네. 지금 이제 한참 제약 영업이 시작이 됐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기획이라든지 뭐 다른 직무 쪽에 이렇게 도전하다가 나 안 됐으니까 그냥 제약 영업이나 할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끈기도 가지시고 아니면 진짜 할 거면은 그냥 해볼래가 아니라 조금 진짜 제대로 공부하시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나의 인생의 미래를 좀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잡매거진 우리들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디지털 발자취를 통해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넷스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IT 기업들의 획기적인 근무 시스템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지 여러분들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넷스루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일 한낮. 아니, 업무 시간 중에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오늘이 동호회 정기 모임이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근무 시간이잖아요. 네, 근무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셔도 돼요? 뭐 문제될 거 있나요? 오늘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뭐 언제든 상관없죠. 그리고 또 이런 게임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면 뭐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게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네, 회사에서 1인당 10,000원씩 매달 동호회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동호회비를 모아서 이만큼 모았습니다. 오늘 게임은 어떠세요?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을 보고 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예상도 하고 있고요. 뭐 확실하게 리프레시 되기는 하는데요. 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소소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기업 네스루. 1999년 설립된 후 IT 회사로는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비즈니스의 효과를 높여주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의 그 이용자들의 행동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서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사 사무실. 조용한 사무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직원들의 진지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조용한 이곳에서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골 음식점에 가면 주인에게 늘 먹던 걸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의 역할이 그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조언하듯 이거 네 스타일인데? 너와 비슷한 사람들은 다 이걸 사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처럼 그 사람의 인터넷 행동 기록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 일입니다. 네스루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고객을 찾아주는 솔루션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광고를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쇼핑몰들과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 SK텔레콤, KT, LG U+ 등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들이 주요 고객사로 이들의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YG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비즈니스 대상, 신 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굿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까지 이노베이즈 협회에서 인정한 2년 연속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인데요. 아니, 혼자 유난히 좋아 보이는 의자에 앉아있는 저분은 특혜라도 받은 걸까요? 왜 혼자만 좋은 의자를 쓰시는 거죠? 개인 사용 비품비로 산 거고요. 저쪽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사신 분들도 있고, 뭐 헤드셋 사신 분, 뭐 쿠션 사신 분들도 있고요. 뭐 개인 선호에 맞춰서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각자의 기호에 따라 1년에 50만 원 한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개인 선호 비품비는 업무 능률을 높여주면서 또 직원들에겐 즐거운 이벤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제도네요. 모두가 업무로 한창인 시간. 그런데 업무는 안 하시고 집중해서 책을 보고 계신 분이 있네요. 요즘 받고 있는 교육 중에 회사에 도입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계셨나요? IT 문화 변화를 위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필수 조건이겠죠? 일과 관련된 지식을 넓히기 위한 직원의 외부 교육에도 회사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의지만 있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라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개발 관련 교육들은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교육만 받고 이직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가 7,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갓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속 연수는 더 긴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가요?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회사. 그 안에서 직원들은 각각의 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내며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쉬어야 하죠. 회사만의 독특한 휴가 운영 제도인 휴가 기부제 덕에 김현진 대리는 급한 휴가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팀원분들께서 본인의 연차를 기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부제의 규칙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기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는 매우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9년 입사 이래 안식년 휴가와 연차를 모아 4년에 한 번 월드컵 개최국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는 서동열 박사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휴가의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안식년 휴가가 있는데 1년에 2일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모으고 그다음에 개인 연차 합치면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 같은 거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름에 길게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한 4년 동안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자기 추억도 되고 좋죠.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거든요. 직원들의 개성과 일상이 존중되는 회사. 그 안에서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에서는 윗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경직된 조직 문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직원들한테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건 좀 안 하려고 해요. 조금 일하다가 게임도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책 보고 싶으면 책을 좀 봐도 되고요. 중요한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자유스럽게 하고 싶고, 직원들 개성이 있으면 개성 좀 표현하게 하고 싶고, 즐겁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서로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는 외부의 고객을 대하기에 앞서 일단은 서로가 고객이라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평생을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채용에 무척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여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회사와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바로 오랜 시간 업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고객 분석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폭넓게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고객도 만족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그 개인과 회사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영속할 수 있는, 같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 개성이 강한 당신,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고 싶은 열정적인 당신이라면 네스루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진짜 IT 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기업, 오늘의 강소기업 네스루였습니다. 자,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